AI 관련한 소식을 준비했는데요. 네. 이제는 뭐 AI 시대가 아니라 또 AGI 시대가 네? 온다고 합니다. AGI는 또 뭐예요? 예, 미래학자 어떤 사람이 유명한 사람인가 봐. 그 사람이 3년 내에 AGI 시대가 온다고 해가지고 이거는 또 뭔가 해서 대한민국 전문가 두 분을 저희가 어렵게 모셨습니다. 지금 그야말로 시대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너무 빨리 변하고 따라가기가 힘들어요. 그렇습니다. 최소한 뭔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맞아. 네. 지금 함께 하시죠. 박태웅 의장님 박수로 모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AI 관련해서 일전에 한번 매불쇼를 찾아주신 바 있죠. 김덕진 선생님 박수로 모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AGI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네. 댓글에 보험회사 아니냐고 하는데 그건 AG. AIG고. 정말 그러니까 무식하니까 배워야 된다니까요. 정말 이렇게 흐름 끊지 마세요. 네. 오늘은 AGI. AGI가 뭔데요? 예, 근데? 나도 모르지. 근데 3년 안에 온대. 뭐가 그랬더니 온대? 뭔지 모르겠는데 대단한 건가 봐. 그랬더니 에이, 또 아는 사람들은 에이, 설마 3년 안에는 너무 어렵지. 뭐 대단한 건가 봐. 모르겠어요. 예, 네. 정리해 주세요. 그 AGI라는 게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라고 해서 인공 일반지능이라고 하잖아요. 일반이요? 예. 네. 그러니까 일반이 무슨 뜻인가 하면 종합적으로 모든 것에 다 뛰어나다. 모든 것에 다 그러니까 뛰어나다. 알파고 같은 건 바둑만 잘 두잖아요. 네. 아, 그렇죠. 근데 얘는 모든 면에서 인간을 뛰어넘는다고 해서 General 일반, 인공 일반지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파고 같은 경우는 Narrow 협소한 지능이고. 근데 그게 이제 3년 안에 온다라는 얘기는 AI가 인간을 뛰어넘는 시간이 3년도 안 남았다 이런 얘기죠. 예. 그러니까 바둑만 두는 걸 보고도 우리가 되게 놀랐었는데 난리 났죠. 예, 바둑을 두는 애들이 장기를 두더니 그 다음에는 말을 하고 요즘엔 몸까지 생기니까 그럼 이렇게 됐을 때 과연 사람보다 얘가 언제 뛰어날 것이냐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네. 또 반대로 야 이렇게 되면은 이 인간을 뛰어넘는 수준의 AI랑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혹은 이걸 가지고 우리가 도움을 볼 수 있나? 아니면은 뭔가 우리에게 위협을 줄 것인가? 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지금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사람보다 네. 뛰어나다는 건 지금 제가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도 나보다 훨씬 더 높은 모든 게 다 자연스럽다는 의미도 있나요? 자연스러움. 예를 들면은 지금 챗GPT나 네. 아니면은 클로드 같은 거랑 대화를 해보시면 네. 실제로 사람보다 더 사람 같다는 생각 많이 하실 거예요. 대화가 잘 되긴 하죠. 네, 실제로 그래서 요즘에 맘카페에 보면 이제 챗GPT가 남편보다 낫다 이런 글들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정말로 내 의견과 내 생각을 너무 잘 얘기해주고 그다음에 또 이 AI가 강력한 게 기억을 잘하니까 네. 예를 들면은 내 친구는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내가 6개월 전에 무슨 얘기했는지 까먹는데 이 녀석은 기억하고 있는 거죠. 그럼 내가 나 너무 힘들어 그러면 너 며칠 전에 그 일 때문에 그러지? 라고 얘기를 하니까 얘는 확률적으로 얘기를 하지만 그걸 보고 있는 인간은 정말 내 친구보다 낫다라고 이제 감정적으로 느낄 수 있다라는 것도 이 AI의 특징 중에 하나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럼 인간보다 더 뛰어난 인간 같은 존재가 새롭게 생겨난다는 건데. 와, 이거 아무튼 하루하루가 좀 쉽지 않습니다. 받아들이기가. 네. 그럼 구체적으로 뭐 어떤 세상이 되는 건지 그걸 좀 한번 알려주시겠습니까? 그렇게 지금은 뭐랄까. 산업혁명, 두 번째 산업혁명인데 말하자면 지각이 유동하고 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곤란한 게 뭐냐면 집을 새로 지어야 되는데 땅이 움직여요. 그러니까 집을 지어서 유효한 기간이 너무너무 짧은 거예요. 집을 지으면 무너지고 그럴 거 아니에요. 아니면 여기다 지었는데 저기가 있고. 네. 그러니까 법과 제도가 못 따라가는 일이 생기고요. 네. 인간의 지각 속도가 못 따라가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번에 이란 전쟁도 보면 AI가 모든 시나리오를 다 짜서 사령관한테는 결정만 하라고 주잖아요. 네. 그런데 그 공격 목표 안에 초등학교가 있는지 진짜 군사기지가 있는지를 봐야 되잖아요. 네네. 그런데 우리만 AI를 쓰면 충분한 시간을 갖고 판단할 수 있지만 상대도 AI를 쓰고 있으면 내가 20초 이상을 머뭇거리면 미사일이 날아온다. 그러면 인간의 지각 속도가 기계의 지각 속도를 못 따라가지만 끌려가야 되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법도 끌려가고 제도도 끌려가고 인간이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의 속도도 끌려가고 그리고 오늘 인공지능을 보고 최적으로 맞춰서 회사 시스템을 구축해놨더니 그 다음날 그런 시스템은 필요 없어가 되고 지금이 그런 시기예요. 그럼 그래서 결국은 법도 AI가 만들겠네. 법도. 근데 그것도 유효기간이 얼마 안 된다는 거예요. 그조차도. 오늘 이제 한국에서 가장 뛰어난 AI 엔지니어 중에 한 사람하고 점심을 먹었는데 네.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뒤처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 뭐야. 진짜 그렇게 표현해요? 네. 와.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개발의 영역에 있어서 원래 개발이라고 하는 거는 이 프로그래밍 언어를 되게 잘하는 공부를 열심히 한 코딩을 잘하는 사람들이 컴퓨터의 언어로 뭔가를 했어야 됐잖아요. 근데 요즘에 이제 뭐 바이브 코딩이니 아니면 뭐 AI가 코딩하니 이런 거 들어보시면 네. 이제 AI가 이제 우리가 인간의 언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최용님이 나 뭐 만들고 싶어라고 얘기를 하면 그걸 갖고 AI가 이제 알아서 코딩을 뚝딱뚝딱 해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분명히 이게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AI가 계속 좋아지니까 이 AI도 알아서 팀을 짜서 움직이기 시작을 하고요. 와. 그 안에서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하고 또 이제 뭔가 개발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야기만 던져줘도 이 이야기를 가지고 움직이기 시작을 하니까 네. 상당히 놀라고 있는 거죠. 우리가 보통 이런 거를 특이점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실은 이 특이점이란 말을 맨 처음에 썼던 분이 오늘 이제 되게 이슈가 됐던 앞서서 뭐 3년 안에 실현된다라고 얘기했던 레이 커주얼이라는 분이고요. 네. 이분이 2005년에 특이점이 온다라는 책을 쓰고 나서 미래학자로서 지금까지 아주 이제 화제가 된 인물인데 이분이 이번에 뭐 3년 안에 이거 잘하면 뭐 노화와 사망이 사라질 수도 있다. 뭐 이런 와. 얘기까지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죠. AGI랑 노화와 사망은 어떤 관련이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떤 관련이 있냐면 네. 그 왜 무어의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무어의 법칙? 반도체에서. 아, 그런 법칙 만들어 놨어요? 또? 아니요, 이 사람이 만든 건 아니고 무어라는 사람이 만든 건데 네. 18에서 24개월마다 정확히 그 반도체의 성능이 2배로 좋아진다. 오. 이게 무어의 법칙은 지금까지 안 깨졌어요. 계속 좋아지고 있어요. 진짜로요? 그리고 라이트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어떤 제품의 누적 생산량이 2배가 될 때마다 생산 비용이 일정한 비율로 감소한다. 그래서 지난 30년간 배터리 값이 99%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맞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좀 곱하기로 맞는 거거든요. 해마다 2배씩 높아진다는 게 곱하기잖아요. 네. 2배 좋아지고 2배 복리로 좋아지는 거죠. 네. 이 사람은 모든 과학 기술이 다 그렇다라고 주장을 해요. 아, 반도체에만 국한된 게 아니고. 반도체나 뭐 대량 생산 제품만 국한되는 게 아니고 모든 과학 기술에 적용이 된다. 그래서 자기가 계산해 보니까 2029년이면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넘을 것 같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런 주장을 아주 여러 가지를 했는데요. 예를 들면 그 컴퓨터가 책과 서류를 무선으로 공유하고 대부분의 문서가 물리적 형태를 갖지 않을 거다. 이 사람이 한 말이야. 1999년에 발간한 책에서 이렇게 와. 얘기했어요. 아, 99년에 한 말이에요? 지금 했다고 해도, 야, 그리고- 그리고 멋진 말인데. 대부분의 텍스트들이 연속 음성 인식을 통해 생성될 거다. 그걸 다 99년에 했다고요? 99년에. 와. 컴퓨터와 디스플레이가 안경에 내장되어 증강현실을 구현할 것이다. 와. 그래 이 사람 자기 주장으로는 그때 했던 말의 86%가 맞다. 그래서 이분이 29년도에 AGI가 온다라고 말하니까 아, 이슈가 되겠네. 장난하네 이렇게 말을 못하는 말을 거예요. 못하는구나. 99년에 이 말을 다 했으니까. 네. 근데 이제 그 뒤에 더 나오는 말들이 굉장히 그 논쟁적인 말들을 같이 해요. 그 중에 하나가 인간이 안 죽을 거다. 그게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모르겠어요. 왜 어떻게 연결되냐면 네. 인간의 평균 수명이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만약에 1년 늘면 안 죽잖아요. 아, 예, 그렇죠. 아, 1년에 1년 늘면 안 그렇지. 죽죠. 네. 내가 1년 늙었는데 평균 수명이 1년 늘었으면 안 죽잖아. 네. 근데 이 사람은 요 탈출 속도에 다가가고 있다라고 주장을 해요. 탈출 속도가 뭐냐면 네. 지구의 중력에 딱 걸리면 1년이잖아요. 요거를 더 빨리 하면 달까지 갈 수 있죠. 1년보다 더 빨리 수명이 늘어나면 탈출하는 거예요. 네. 그럼 안 죽는 거죠. 네. 네. 그 얘기예요. 아, 근데 만약에 노화가 와가지고 내가 70세인데 70세의 그 외모와 그걸로 계속 살아야 돼. 그렇게는 별로 안 살고 싶거든요. 근데 그런 거 노화는요, 노화. 이 사람은 노화를 치유할 수 있는 질병이라고 주장해요. 오. 그러니까 머리카락보다 가는 나노봇이 네. 몸 안을 다니면서 고장난 세포를 고친다. 혹은 낡은 세포를 먹어치운다. 네.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해요. 와, 꿈의 기술이다, 진짜. 아니, 그러니까 의료기술이 발전해서 늙지 않고 죽지 않는다는 얘기인 거예요? AI까지 합해서. 그러니까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이 의료 기술이 AI 없이는 나오긴 해도 속도가 느린데 네. AI가 붙기 시작하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속도로 얘가 발전을 한다는 거예요. 네. 예를 들면 신약을 개발하거나 이럴 때 아마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예전엔 신약 후보 물질 하나 찾는데도 수년에서 수십 년이 걸렸는데 네, 네. AI가 이제 신약 개발에 대한 물질을 찾아주니까 그 단 며칠 몇 시간 만에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유전자 분석이나 단백질 구조 예측 같은 것들이 인간보다 수천 배 빠르니까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늙는 속도보다 우리를 치료할 수 있는 속도가 빨라질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야. 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앞서서 나노로봇 의장님이 얘기하셨는데 실제로 이게 그 2번 이미지 보여주시면 네, 우리가 2030년까지 저런 식으로 내 혈관 안에 내 혈관보다 아주 얇은
저는 로봇이 돌아다니면서 실제로 치료를 하고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것들이 기사나 내용에서 나오고 있는 건데 실제 우리나라 한양대 연구팀에서 비슷한 연구를 하고 있어요. 초소형 로봇이 있는데 네. 이게 600 마이크로미터라서 약간 이제 우리가 보는 조그마한 곰젤리 그거 발톱보다 되게 작은 엄청 작은 사이즈거든요. 근데 이런 게 수십 개가 마치 우리가 보면은 약간 철처럼 생겼는데 네. 그게 이제 혈관 안을 돌아다니면서 합쳐가지고 만약에 혈관을 막고 있다 그럼 네가 밀어내거나 아니면 잘라내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할 수 있는 기술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계속 나오게 되면 결국에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늙는 속도보다 치료되는 속도가 더 빠를 거니까 그럼 인간 안 죽네? 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걸로 보시면 됩니다. 와, 너무 재밌고 신기하다. 댓글에는 그럼 탈모 좀 빨리 고쳐줘라. 탈모. 인류의 영원한 숙제. 탈모. 네. 윤 헤어라인으로 일단 좀 해결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야, 네. 그리고 그게 이제 3년이다 이거야. 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흥미로운 부분이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가 건강에 대한 치료를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아예 몸이 불편하신 분들. 예를 들어서 지금 몸이 아예 움직이지 못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럼 네. 그런 분들은 그냥 일반적인 노화 말고 내가 만약에 몸을 움직일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이 있잖아요. 장애에 대한 부분. 그렇죠. 근데 네. 그런 부분도 이제 인간과 뇌가, 그러니까 뇌와 AI가 결합하면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되게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뇌에다가 쉽게 말해서 전기 신호처럼 침습을 직접 꼽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일론 머스크가 하고 있는 뉴럴링크 뉴럴링크 방식이고요. 네. 두 번째 이번에 또 커즈와일이 얘기한 게 뭐냐면 수술 안 하고 칩 안 심고도 이 뇌 자체를 아예 AI한테 올려버리게 되면 그럼 이제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거 AI가 다 연동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까지 나오고 그럼 있는. 뇌를 뭐라고? 뇌를 AI에 올린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뇌 속에다가 AI 자체를 삽입을 하는 개념. 그러니까 내 어떤 모든 생각과 내용을 특정 어떤 클라우드나 서버에다 올려놓고 디지털에서. 그렇죠. 그럼 실시간으로 대화를 하거나 움직일 수 있다면 결국에는 내가 기억하는 것보다 이 AI가 나를 더 잘 기억할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런 형태로까지 확장될 수 있을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이게 아직은 컨셉적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좀 더 이제 생각을 해봐야겠지만 아예 AI가 수술을 거치지 않고도 뇌 속으로 들어갈 거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뇌가 밖에 있는 모델도 있고 네. AI가 뇌로 들어오는 모델이 있다 이거예요. 네네, 그렇죠. 실제로 이제 침습과 관련돼서 좀 재미있는 영상이 하나 있는데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일론 머스크가 하고 있는 이 뇌에다가 직접 이제 침을 박는 형태가 어디까지 진화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영상이 하나 있거든요. 네. 그 영상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지금 보시면 저분이 뭔가 뇌에다가 침성하고 말로 해가지고 저 팔이 움직이고 있잖아요. 네. 저 로봇 팔이 지금 움직여서 음료수를 이제 주고 마시고 있는데 네. 저게 지금 컴퓨터로 명령하는 게 아니고 이분이 뇌에 연결돼 있는 뉴럴링크로 신호를 주는 거예요. 자기가 머릿속으로 야, 컵 니 잡아봐. 컵 잡아서 내 앞으로 와봐. 라고 생각만 했는데 실제로 저렇게 와서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게 어디서 한 거라고요? 이게 이제 뉴럴링크. 아까 아니, 그러니까 말씀드린 회사가. 뉴럴링크요. 회사 이름이. 그러니까 회사 이름이 뉴럴링크야.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론 머스크가 만든 이제 회사. 저 다른 방송에서 그 일론 머스크가 조이스틱 작동하고 있는 거 아니고? 네. 그리고 또 나오고. 네. 그러니까 내가 내 팔도 내가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는 걸 내가 이제 머리로서 이렇게 지시를 하니까 하는 것처럼 네. 저 로봇을 내 머리로 지시한 대로 움직인다고 지금. 네, 저분이 실제로 이 뉴럴링크를 전 세계에서 8번째로 이제 치수를 하신 환자분인데 네. 이제 루게릭병이 있으신 분이에요.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는 이 뇌 임플란트를 통해서 생각만으로 로봇 팔도 제어하고 아까처럼 컵도 들고 음식을 데우는 일상을 계속 SNS에 올리고 있거든요. 와. 정말 이 정도 시대가 이제 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진짜예요? 네, 이렇게까지 왔다고? 지금 가능해요. 가능해요? 예. 와, 저 근데 기술이 이제- 지금 초입 단계죠, 지금? 예. 근데 여기서 이제 커즈와일의 그 주장에 뭐랄까 반론들도 같이 듣지 않으면 네. 혹 넘어가잖아요. 그 일테면 수명 탈출 속도가 있다라고 했는데 그 반론을 보자면 계속해서 수명이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인데 늘어나는 속도가 명백히 줄어들고 있어요. 늘어난 속도가 줄어들어. 네, 네.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네. 그리고 그 20세기의 수명 증가의 대부분이 혁신의학이 아니라 공중보건 혁신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상하수도가 구비가 됐다. 백신을 맞았다. 항생제가 나타났다. 그리고 그 전에 비누를 쓰기 시작했다. 그리고 영양이 개선됐다. 이게 거의 대부분의 수명 연장을 설명할 수 있고요. 그 뒤에 평균 수명이 폭발적으로 30-40년씩 증가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서서히 줄어들고 있는데 이걸 해석하는 더 훌륭한 설명은 쉬운 문제를 다 풀었기 때문이다. 남은 게 어려운 문제밖에 없다. 그리고 인간의 수명이 자연적인
끝이 있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수명 증가가 포화 상태에 달하는 것처럼 보이는 나라들도 있고 미국 같은 나라 오히려 줄어들기도 하고 그게 하나 있고요. 네. 두 번째로 이제 내 뇌를 그대로 클라우드에 올릴 수 있다. 네. 이제 이 사람은 그렇게 주장하거든요. 네네. 근데 그러려면 이게 디지털 데이터하고 똑같아야 돼요. 네. 그런데 네. 문어 같은 경우는 신경세포의 3분의 2가 다리에 있어요. 네? 뭐라고요? 문어는 문어. 뉴런. 문어 똑똑하다. 이. 뇌세포의 네. 3분의 2가 다리에 있어요. 다리에 네. 있어. 그러니까 뇌가 모든 일을 하지 않아. 인간도 신경세포의 상당 부분이 장에 있고요. 아. 심장에 있어요. 아, 그래요? 그리고 세포들이 명백히 자율적으로 일하는 부분들이 많잖아. 네. 미토콘드리아 같은 게 뭐 뇌한테 물어보지 않잖아. 지가 알아서 작동하는 거지. 네. 그러니까 기억이 뇌에만 있나? 아. 심장 이식 받았을 때 남의 기억이 온다 이런 말도 듣고 네. 버트 필링한 말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 모든 일을 다 한다는 가정이 맞아야 아. 그 말이 맞잖아. 아, 네. 그렇구나. 근데 문어는 다리에 있고 우리는 심장에 있고 장에 있고 아. 세포는 지가 자동으로 작동하는데 여기 있는 것만 다 가져가면 업로드가 되나? 아. 이런 반론이 있을 수 있죠.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인공지능이 지능의 한 종류인 건 틀림없지만 인간의 지능하고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런 부분이에요. 아, 근데 의장님 말씀 듣고 보니까 네. 이게 완벽하게 똑같이 구현하기는 또 쉽지 않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거죠. 좀 드네요. 이를테면 왜 몸이 기억을 했다 이런 말 하잖아요. 아, 몸이 기억한다. 그 말이 그 말이에요. 나는 그 판단을 못했는데 몸이 기억하고 움직이더라. 뭐 이런 말 많이 하죠. 그래서 살았다. 뭐.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다음 단계로 그렇게 되려면 AI가 결국엔 몸이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결국엔 피지컬 AI. 아, 요것도 피지컬. 그래서 피지컬 AI. 실득을 해야 됩니다. 실득. 실장사입니다. 나이스 타이밍. 잘하시네. 피지컬 네, AI. 어쨌든 피지컬 AI가 그런 관점에서 또 주목받고 있고요. 또 이제 네. 아까 AGI 얘기를 하면 실은 말씀하신 대로 이게 기술적 한계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AI에 돈이 몰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AGI라는 키워드가 투자받기에 너무 좋은 키워드인 거예요. 그래서 실은 이 AGI가 이번에 커즈와일도 얘기를 했지만 커즈와일 말고도 우리가 알고 있는 웬만한 AI 하는 그 사람들이 이제 올해를 뭐 특이점의 해라고 선언하기도 많이 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제일 대표적으로 일론 머스크가 올해 1월에 우린 이미 특이점에 도달했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또 샘 올트먼이 작년 6월에 또 무슨 얘기를 했냐면 부드러운 특이점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특이점인데 이게 이제 이륙이 모호하게 이게 부드럽게 이제 시작이 돼서 이미 특이점에 거의 와 있다라고 얘기도 했었고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엔트로픽의 이제 다리오 아모데이 CEO도 2026년에서 2027년이면은 이제 노벨상 수준의 AI가 올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근데 또 반대로 구글 딥마인드의 이제 그 데미스 어사비스 같은 경우에는 한 50% 정도의 확률로 2030년까지 올 것 같은데 그게 되려면 현실 세계를 이해하는 월드 모델이라는 게 있어야 된다. 쉽게 말해서 AI가 아예 현실을 이해하고 현실에 대한 시뮬레이션까지 해야 된다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자세히 생각해 보면 네. 결국엔 이거 하려면 돈이 더 필요하니까 투자가 더 필요하는 맥락하고 좀 연결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이게 둘이 기술이 좀 달라서 그런데요. 네. 데미스 아사비스가 기술이 훨씬 높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하는 거고 사실은 지난해 말부터 AI가 성능의 개선 속도가 한 번 더 꺾였어요. 더 가팔라졌어요. 아, 그러세요? 왜냐하면 작년 하반기부터 AI가 AI를 스스로 개선하기 시작했어요. 와. 사람이 빠지고 오. 지금 클로드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90%를 클로드가 짜고 있었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AI가 코딩을 하면 사람 속도의 100배, 1000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속도가 무지하게 빨라졌고 그래서 최근 한두 달 사이에 네. 저는 이거 얘 확실히 나보다 똑똑해졌다. 네. 그리고 매일 똑똑해지는 것 같다를 느껴요. 와. 그리고 이번에 클로드가 다음 버전, 미토스라는 걸 내놨는데, 이게 너무 무서운 물건이 나온 거예요. 미토스는 또 뭐예요? 아, 딱 뭐가 많이 나오네. 엔트로픽의 네. 다음 버전, 엔트로픽이 나온 거예요? 엔트로픽의 다음 버전인데, 클로드 다음 버전이 클로드 다음이 미토스예요. 미토스? 이게 뭐예요, 미토스? 이게 너무 강력해가지고, 네. 강력해요? 그 소프트웨어들의 그 보안 취약점을 다 찾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멀쩡히 쓰고 있던 소프트웨어의 구멍을 쓱 보고 찾아버리고, 17년 동안 못 찾았던 걸 쓱 보고 찾아버려가지고, 모든 소프트웨어, 모든 서비스를 다 뚫고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와, 그럼 너무 위험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발표가 되고 나서 미국의 은행주가 5%, 7%씩 한 번에 떨어지고, 오. 미국 연방정부에서 그 은행 그 채무 견제를 다 모아서, 야, 우리 어쩌면 좋냐. 대책회의하고, 네. 그래서 엔트로픽도 그 AI를 공개를 못하고, 꼭 알아야 될 그 기술 회사하고 관계자들 몇 군데만 공개를 했어요. 자, 이거 대책을 마련하기 전까지는 전체 공개 못한다. 와.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이게 땅이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모든 보안 정책들이 무의미해진 거예요. 에? 아니, 이게 현실화된 거라고요? 현실화된 거예요. 그래서 은행 주가가 7% 떨어졌다니까. 아니, 그럼 행여나 이거를 뭐, 예를 들어서 뭐, 해커가 갖게 되면은 다 뚫리는 거예요? 끝나는 거죠.
근데 그게 만들었다고 그거를. 근데 더 놀라운 게 있어요. 이 AI는 범용 AI예요. 네? 보안만을 따로 학습시킨 적이 없어. 와, AGI네, 진짜.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오. AI가 온 거 아니냐. 네. 저로서는 그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그거는 진짜 무서운 얘기다. 그러니까 이렇게 AI의 성능이 계속 올라가니까 이제 AI를 바라보는 사람들 역시도 이것에 대해서 좀 걱정을 하거나 공포를 좀 느끼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비슷한 타이밍에 그 오픈 AI의 대표인 샘 올트먼 있잖아요. 네. 4월 10일 새벽에 샘 올트먼 집에 누군가가 화염병을 던진 일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냐라고 봤더니 20대 남성이 이거 지금 샘 올트먼이 이렇게 AI를 컨트롤하는 이 몇 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통제되지 않은 AI를 갖는 거에 대한 불만을 이제 느끼면서 얘기를 하는 건데요. 실제로 이제 그게 나오기 며칠 전에 뉴요커에서 탐사 보도를 하긴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지금 샘 올트먼이 우리의 미래를 통제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에 대한 엄청 긴 리포트가 나왔었거든요. 그랬더니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랬더니 이제 샘 올트먼도 그거에 대해서 입장을 내야 될 거잖아요. 본인이 블로그에다가 갑자기 가족 사진을 공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AGI를 이때 반지의 제왕에 비유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AGI라는 걸 실제로 한번 보면 눈을 뗄 수가 없다. 이건 절대 반지 같은 역할을 한다. 그래서 네. 통제하려는 독점적 철학이 사람을 미치게 하는데 이게 누구도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반대로 이걸 해석을 하면 이미 나는 AGI를 받고 AGI에 대해서 컨트롤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내가 AGI라고 하는 거를 컨트롤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라면 내가 이것을 혼자서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나도 이제 잘못했고 앞으로 이걸 좀 더 사회적으로 잘하게 논의하겠다라는 이제 사회적인 메시지를 낸 거거든요. 네. 근데 과연 정말로 그 메시지대로 될 것이냐? 그건 안 돼. 네, 아니면 여전히 또 오픈 AI는 비즈니스로 갈 그건 것이냐라는 말이 안 얘기들이 좀 돼요. 나오고 있는 상황. 말이 안 되고 이 뭐 미토스인가 이게 진짜 무섭네. 네. 그러니까 이게 미토스가 이제 실제로 좀 자료를 좀 보여드리면 6번 자료에 보면 벤치마크 결과들을 보면은 이 미토스의 또 위력을 알 수가 있거든요. 네, 이게 뭐예요? 네, 실제로 보면 좀 요거까지는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네. 이제 기존의 미토스라고 하는 거랑 클로드의 성능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맨 위에만 보시면 되는데 네. 지금 대부분 다 이제 AI로 코딩한다는 사람들이 저 클로드의 오프스라는 버전을 쓰거든요. 근데 저게 압도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100점 만점 문제에서 이제 코딩을 해봐라라고 시켰을 때 저게 80.8점이 나온 거예요. 그것도 엄청난 성능인데 이번에 미토스 프리뷰 그것도 이제 정식 버전이 아니죠. 테스트 버전으로 해봤는데 93.9점이 나온 겁니다. 와, 훨씬 높네요. 네,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모델 조금만 바뀌어도 이게 아무리 좋은 모델이라도 이 90점 넘기가 쉽지 않았는데 이 정도까지 가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AI라고 하는 것들이 진짜로 이제 사람의 어떠한 통제 없이 움직이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또 한 가지 이제 걱정되는 게 실은 이 클로드가 최근에 마케팅 전략인지 뭔지 몰라도 자꾸 내부에 있는 것들이 유출이 돼요, 유출이. 그래서 심지어 이 미토스라고 하는 것도 처음에 공개된 게 뭐냐면 며칠 전, 한 2주 전인가요? 그때 이제 클로드가 갑자기 어떤 내부에 있는 그 코드가 좀 잘못돼가지고 어떤 사람이 설정을 잘못해서 내부에서 하고 있는 계획하고 핵심 소스 코드들이 좀 공개된 적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때 이 미토스라는 존재가 발견이 됐던 거예요. 오. 네, 근데 그리고 났더니 실제로 클로드가 이거를 공개를 한 거죠. 근데 공개를 했을 때 아 이거는 내부적으로만 써야지 외부에는 위험하다라고 한 건데 계속 이렇게 소스 코드가 공개되는 상황에서 과연 이걸 또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라는 이제 좀 걱정들도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아니 그 미토스를 공개해놓고 이거 쓰지 않겠다고 선언한 거예요? 지금 아직 공개 안 돼 있습니다. 아 공개하진 않았어요. 그런 게 있다. 존재가 공개된 거예요. 아 존재가 이제 공개된 네. 거고. 언젠가는 공개가 되겠죠, 근데. 그렇죠. 근데 이제 단 말씀드린 대로 그 우리가 알고 있는 빅테크 기업들, 뭐 예를 들면은 뭐 AWS, 아마존이라든지 그런 것들에는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안전하게 쓰겠다라고 하는 일종의 컨소시엄을 맺어서 우리끼리만 테스트를 해서 쉽게 말해서 안전성을 좀 검토하거나 만약에 이 AI가 있더라도 막을 수 있는 또 다른 AI를 만드는 연구팀을 만들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그 말은 엔트로픽만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공개되진 않았지만 일부 기업들은 이걸 갖고 이미 연구를 하고 있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해보죠. 근데. 원래 시작은 다 그렇게 하죠. 모든 기술은. 이거 나라마다 아니면은 기술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그게 걱정입니다. 이게 가속도가 붙고 있어서 네. 지금 저속도가 사실 지금까지 볼 수 없던 속도거든요. 뭐 2점, 3점씩 올렸지 저런 식으로 뛴 건 처음이거든요. 아 근데 이거 너무 무섭다. 이것 때문에 기분 다 상했어요. 왜요? 왜? 미토스 때문에 뭐 그러면 인터넷 뱅킹이고 이런 거 다 의미가 없는 시대가 온 것 그러니까 같아. 한국이 큰일 났다고 하는 게 네. 보안이 그렇지 않아도 한 20, 30년 뒤쳐져 있는 나라예요. 오. 왜 우리 은행에 뭐 쓰려면 뭘 자꾸 깔아라 그러잖아요. 네. 맞아요. 그 까라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들이 워낙 옛날 거여서 그게 해킹의 가장 훌륭한 통로가 되고 있다는 리포트가 나온 지가 몇 년 됐어요. 저거는 그냥 그 대문 열어놓은 거하고 똑같다 하고 국제보안학회에서 여러 차례 경고하고 그게 한국의 그 왜 그 구라 제거기라는 게 있잖아요. 보안 까라라고 한 게 얼마나 엉터리냐. 이거 다 제거해라 하고 한 번에 제거할 수 있게 만든 소프트웨어를 구라 제거기라고 하는데 구라 제거기가 세계적인 보안학회 논문에 들어갔어요.
훌륭한 툴이다. 아, 그게 그래요? 심지어 개인 개발자가 그냥 약간 취미로 만든 거에 가까운 서비스인데 그게 하도 이제 아시겠지만 은행 서비스 내가 만약에 A은행 쓰다가 B은행 쓰다가 C은행 쓰면 다 또 프로그램이 달라가지고 네. 계속 느려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한 번에 제거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그걸 만든 분이 구라라고 그러니까 그 전에 있던 어떻게 보면 보안 서비스들이 이건 구라에 가깝다라고 생각하면서 구라 제거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만든 거고 업그레이드 계속 됐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이제 보안학회 공식 논문에 들어가니까 좀 창피해지는 상황이 오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다 깔려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미토스 나오면요. 그건 고속도로예요. 아, 그럼 고속도로야. 네. 와. 뒷문을 앞문보다 더 크게 열어놓은 거예요. 와. 그럼 어떻게 해요? 돈 있는 거 다 찾아갖고 집에 갖다 놔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보안 당국이 정말 이런 상황에 대해서 네. 자기 반성을 세게 하고 빨리 선진화하지 않으면 나라 거덜나게 생겼어요. 거기서 말하는 선진화라는 게 뭐예요? 이를테면 여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그 이를테면 어떤 것도 깔지 않는다는 세계의 상식이에요. 표준말이에요. 한국만 뭘 자꾸 깔아요. 깔수록 뒷문이 커지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럼 왜 다른 나라는 안 까는데 우리는 까는 거예요? 그게 거기서 이해관계의 생태계가 열려 있는 것 같고요. 그걸 깔면 돈 버는 사람들이 있는 거고, 아. 그걸 깔면 은행의 책임을 면책해주는 구조가 있는 거고요. 우리는 책임 다 했다. 음. 그러니까 면책 구조가 제일 컸을 거예요. 이것만 깔면 책임 당국을 인정해줄게라는 구조가 있었을 거고, 그 공무원들이 또 귀찮은 게 있었을 거고, 여러 가지가 복합적이죠. 네. 아, 확실히 기술을 좀 우리가 빨리 가야 되는 이유가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엔트로픽이 지금 이게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공개를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럼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JP모건을 포함해서 40개 회사에게 먼저 이 미토스를 제한적으로 제공을 해가지고 실제로 이 AI가 나오면 방어자가 그러니까 방어를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는가를 7월까지 연구를 하기로 했어요. 그럼 네. 이제 7월이 되면 이런 이제 미토스를 어떻게 쓸 수 있을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나 보고서가 나올 것으로 보이거든요. 네. 그럼 냉정하게 말하면 우리가 AI 기술을 계속적으로 키우거나 이것에 대한 대응을 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그 미토스의 가이드라인을 그냥 쫓아가야 되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되게 혁신적인 변화라는 게 필요한 게 기존에 있었던 거에서 연장선상으로 가는 것들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오히려 완전한 새로운 개념으로 앞서 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솔직히 지금 금융 서비스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그 시절에는 효율을 위해서 가장 좋았고 그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인터넷 뱅킹이 제일 빨리 온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한 번쯤 이제 완전한 틀을 바꿀 때가 되었다라는 거는 지금 이제 좀 명징해지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